여러분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두시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던 AP5라는 이름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상태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Shift F10 눌러서 우리 앱을 실행할 가상 기계도 미리 켜두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Shift F10 눌러서 진행하면 앱을 딱 켰을 때 체크박스 3개랑 프로그레스 바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가 보일 것이고, 그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하거나 돼 있는 걸 해제하거나 할 때마다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 내용이 몇 칼로리에 해당하는 적절한 것으로 어트리뷰트가 바뀌면 잘 따라온 셈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거고, 그것들 중에 이제 우리 지금 네모난 체크할 수 있는 박스 만들어 봤고, 그거 말고 이제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동의 거절 같은 거 양자택일, 삼자택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버튼도 있었잖아요. 그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한번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에디트 텍스트의 일종인 친구를 도입을 해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진짜 아이스크림 주문할 수 있는 느낌의 화면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발사 버튼 하나를 깔아 놓고, 그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해 둔 칼로리 값에 따라서 팝업 메시지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여주는 것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두면 지금 과제 넘버2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 기한은 다다음 주까지로 잡아놨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선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뷰와 이벤트, 뭐 어트리뷰트 그런 얘기들만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사용해 볼 수 있을 법한 과제를 지금 출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과제 설명서 살짝 구경하고 오늘의 본론에 해당하는 6주차 수업 자료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큰 과제 할 때까지 총 3개의 세트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트로 오늘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일단은 뭐 우리는 기만 안 보니까 뭐 중간고사 조금 늦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러긴 했지만 중간중간 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어필을 해서, 제가 여러분 얼굴 다 쳐다보면서 수업 진행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치거나 손을 들거나 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을 뭐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각각 따로따로 올릴 거야 말 거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배치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직접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살짝 튀어나왔던 게 이제 우리 이거는 뭐 여러분 웹브라우저라든가 다른 앱들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체크박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동네에서 체크박스는 굳이 저 조그만 네모를 눌러야지만 체크가 되고 해제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화면 디자인할 때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 미리 잡아둔 영역 중에 아무 때나 누르셔도 그 체크박스를 누른 걸로 간주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어떤 뷰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 위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지정하고 최대 크기를 갖도록와 같이 지정해 둔다면 요 길다란 네모 중에 아무 데나 눌러도 초코칩을 고르거나 해제하거나를 한 셈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 크기로 한다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체크박스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표시하기 위한 이 정도 너비까지는 사용적으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 좀 부담되니까 색깔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 같은 경우는 적당한 크기를 갖도록 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모바일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널찍널찍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로그인 버튼이라든가 우리 한양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버튼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크기가 아니라도 적당하게 넓게만 보여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친구들은 어차피 뒷 배경은 일종의 무색이니까 이걸 넓게 보여주든 적게 보여주든 저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일 테니까, 저 사람이 눌러 봄직한 뭐 엄지손가락을 쓸 테니까 이 체크박스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최대 너비를 갖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는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양옆으로는 그렇고 위아래로까지 넓게 잡아줄 필요는 없겠죠.
그거 이제 뭐 광고성 문자 수신 동의 같은 거 이제 엄청 넓게 만들어서 위에 거 체크했는데 아래 것도 체크되게 만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일종의 체크박스랑은 다른 느낌의, 역시나 누르면 뭔가 마크가 생기긴 하지만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여러 버전들 중에 딱 하나를 사용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켜줬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서 우리 activity_main.xml 파일 열었을 때 지금 이런 미리 보기 화면 잘 보이고 왼쪽 위에 바레 뜨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추가했었던 체크박스는 버튼스 안에 들어있었어요. 노멀 버튼 있고 그 밑에 이상한 파생 버튼들이 있는 것 같고, 체크박스는 여기 있었고 그 아래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얘도 3개 정도를 우리 앱 화면에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체크박스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라디오 버튼 3개에 대한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 요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왼쪽으로는 똑같이 16만큼 떨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는 실제로 바로 위에 있는 그 뷰에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구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3개를 나열해 주시면 일단은 오류는 안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개 배치가 다 끝났으면 우리 컴포넌트 G 부분 봐도 라디오 버튼 3개가 잘 올라와 있군 하고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차근차근 이제 ID랑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NSS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의 베이스 기본 재료를 뭐를 쓸 거냐를 결정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ID랑 텍스트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 요 라디오 버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어트리뷰트에서 아이디를 이제 지정을 해볼게요. 라디오 버튼이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RB로 스타트를 하고, 뭐 초코 아이스크림, 그 다음 거는 RB 언더스코어 바닐라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거는 RB 언더스코어 요거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걸맞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초코, 바닐라, 요거트까지 일단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도 이제 3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중에 뭔가 하나를 사용자가 고르기만 해도 역시나 우리는 다시 한번 칼로리를 재계산을 해서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에 이전과는 다른 칼로리 값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3가지 뷰들의 2가지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끝냈다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초코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쭉 내려가면 언클릭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엘레메노 온클릭. 그래서 자, 요번에는 지금 점 자바 파일에 이미 언클릭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거는 지금 체크박스 3개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UCG3 해가지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뷰, 지금 같은 경우는 라디오 버튼에 역시나 동등한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굳이 키보드로 치지 않고 이 오른쪽 드롭다운 메뉴 누르시면 지금 main activity.java에 언클릭이라는 메서드 이름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고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목록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선택만 하시면 적절한 값으로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줄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뒤에서 열심히 코드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을 법한 메서드 이름들 목록을 챙겨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라디오 버튼들에 대해서 각각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탭 해서 .java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정했다면 지금 우리 만들어 놨던 그 언클릭 메서드 정의 위에 보시면 UCGS가 6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6개의 뷰에 대해서 얘가 이벤트 핸들러로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저 친구들 클릭하면 계산한다 한 줄로 지금 카바를 해놨어요. 그리고 계산한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calculate라는 별도의 이름의 메서드에다가 차곡차곡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앱에서 칼로리를 계산한다라 함은 체크박스 3개 들고 와서 거기 있는 is 체크드 호출해가지고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여부를 가지고 칼로리를 더하고 또는 더하지 않고를 해가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직은 이 앱에서 칼로리 계산할 때 라디오 버튼의 어트리뷰트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역시나 자, 지금 우리가 칼로리 계산, 그래서 칼로리가 얼만데에 해당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원본 데이터는 3개의 뷰에 라디오 버튼에 차곡차곡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뷰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찾아놓고 나중에 쓰기 위해 늘 적어왔던 그거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디오 대문자 B 정도까지만 하면 알아서 자동 완성으로 꺼내줄 겁니다. 라디오 버튼 목록에서 골라서 엔터를 꼭 쳐주시고 그 다음에 rb 언더스코어 초코는 find view by id 해서 r.id 하면 rb 언더스코어까지 적으면 알아서 적절한 이름들 골라줄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그 아이디 3개를 써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탭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요걸 이제 3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코가 있고 바닐라, 요거트에서 각각 아이디가 요거인 라디오 버튼을 찾아서 3개의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하도록 그렇게 선언 3줄을 적어놓고 내려가 봅시다. 첫 줄만 일단 엔터 쳐가면서 적고 복붙해서 나머지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초코칩에 해당하는 체크박스를 눌렀었냐 아니면 안 눌려 있는 상태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isChecked라는 메서드를 각각에 대해서 호출해 가면서 true 또는 false 값을 손에 들고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라디오 버튼도 비록 동그랗긴 하지만 걔도 거기에 점이 박혀있냐 박혀있지 않냐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초코 아이스크림을 골랐구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골랐구나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rb 언더스코어 초코 점 is checked 하면 이전에 썼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베이스는 사실 말 그대로 베이스니까 이 체크박스를 담당하는 코드들 위에다가 라디오 버튼을 그 안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기본 칼로리를 지정을 하는 그런 느낌의 이 부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적긴 했지만 우리 if 적고 적당히 엔터 치면 괄호까지 알아서 쳐주는 것 같죠. 그래서 rb 언더스코어 초코 한 다음에 점 찍으면 isChecked가 목록에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isChecked도 골라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초코라고 적혀있는 라디오 버튼에 점이 찍혀 있다면 과 같이 조건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 부분의 내용물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칼로리스는 뭐 초코 맛이니까 지금 맥시멈이 1000칼로리니까 300 정도로 갑시다. 여러분 요거 숫자는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 3번 해서 초코를 체크했냐 아니면 바닐라를 체크했냐 아니면 요거트를 체크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칼로리를 기본 칼로리를 지정해 놓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3개의 연속을 통해서 그 위에 토핑을 초코칩을 얹었다면 플러스 얼마와 같이 칼로리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를 통해서 계산된 칼로리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3개까지 잘 예쁘게 적어놨다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해서 체크박스도 한 번 더 눌러보시고 라디오 버튼도 한번 눌러보세요. 점이 잘 박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대충 보니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지금 에너지바가 요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나오긴 합니다. 초코칩 여전히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초코맛 할래 하면 일단 300칼로리로 시작할 수 있고, 거기다 초코칩을 추가로 얹으면 500칼로리, 650, 750칼로리까지 1일 권장량의 3분의 1을 아이스크림 한 캔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고르면, 일단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골랐더니 650으로 줄기는 했어요. 요거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고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라디오 버튼을 3개를 추가하긴 했는데 이제 좀 초코면서 바닐라면서 요거트인 아이스크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기 박혀있는 점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수락, 거절 같은 거 있으면 수락에 점이 찍혀있다 하더라도 거절 누르면 수락은 체크가 해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요거트를 아무리 눌러도 초코나 바닐라가 해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요거트를 눌렀다면 걔랑 연관되어 있는 이 아이스크림의 베이스 기본 맛을 지정하기 위한 다른 두 라디오 버튼의 체크 상태를 해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 세 라디오 버튼은 한 통속이다. 한 가지 결정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친구들이다 라고, 그렇게 일종의 묶어서 다루기 위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다행히도 그런 여러 라디오 버튼을 한 통속으로 묶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xml 파일로 다시 넘어가서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팔레트 보시면 우리 라디오 버튼 바로 위에 라디오 그룹이라는 아이콘은 똑같이 생겼고 그룹이라는 뭔가 좀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친구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끌어와 가지고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추가하면 뭔 쥐똥만한 게, 조그만한 게 지금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오류가 나긴 했는데 요건 이따가 이제 가로 세로 조건 지정하면 오류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그룹, 그 다음에 적혀있기로는 버티컬, 수직 버전, 위아래로 나열해서 라디오 버튼을 보여주는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추가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전에 추가했었던 새 라디오 버튼들이 하나의 그룹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b_choco를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을 해서 이거를 라디오 그룹에다가 갖다 대고 드랍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여기도 일종의 폴더 구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위에 있고 맨 꼭대기에 있고 걔 내용물로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한 단계 들여쓰기가 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금 라디오 버튼 하나를 들고 라디오 그룹에다가 꽂았더니 이제는 rb_choco는 라디오 그룹에 포함되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화면에서도 아까 조그맣게 보였던 거기에 지금 라디오 버튼 하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나머지 두 개의 라디오 버튼들도 저 하나의 라디오 그룹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라디오 버튼 3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라디오 그룹 자체의, 이 3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라디오 그룹 자체의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해볼게요. 이 세 그룹을 바나나 바로 아래가 되도록 하고, 화면 왼쪽 기준으로 딱 달라붙도록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한가운데 뚝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프로그레스 바의 위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했다면 뭐 저랑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 바의 세로 위치가 텍스트 뷰,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의 윗면과 프로그레스 바의 아랫면이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텍스트 뷰의 위치를 화면 한가운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프로그레스 바가 텍스트 뷰를 따라서 다시 한번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위치는 적당히 뭐 예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인성을 이걸로 표출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무튼 웨디오 그룹 하나 안에다가 웨디오 버튼 3개를 다 밀어 넣었다면 다시 한번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시고 다시 한번 베이스 뭐 먹을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초코를 골랐고 그 다음에 바닐라를 골랐다면 초코에 대해서 찍혀 있는 점이 해제가 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초코를 눌렀으면 300kcal, 그 다음에 바닐라를 누르면 초코에서는 해제가 되고 아무튼 200칼로리, 요거트면 100칼로리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렉이 걸리긴 하지만 저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어서 이 모양이에요. 렉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웨디오 버튼을 성공적으로 써본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딱 앱을 처음 켰을 때는 아무 토핑도 선택 안 한 상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무난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초코칩만 선택하면 그냥 그릇에다가 초코칩만 한 무더기 담아가지고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왠지 아이스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면 베이스 3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 우리 앱 같은 경우는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어떤 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그 상태로 그냥 주문 버튼을 눌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방지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미리 하나를 골라둔 채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무슨 짓을 해도 점이 하나 박혀 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눌러서 다른 곳에 점을 찍는 방법은 있어도 이미 박혀있는 점을 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를 맨 처음에 찍어두면 다른 걸 원한다면 다른 걸 찍을 수 있지만 아무 곳에도 점이 찍혀있지 않은 채로 주문을 하는 불상사는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앱을 딱 처음에 켜자마자 사용자한테 이 뷰들을 보여줄 건데 이 뷰들 중에 딱 하나만 미리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뷰들은 지금 체크되어 있냐 안 돼 있냐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마다 뷰를 찾아와서 그 뷰의 어트리뷰트를 보고 체크되어 있냐 안 돼 있냐를 가지고 지금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놨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xml 파일에서 이 웨디오 버튼은 맨 처음에 체크된 상태로 출고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맛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고 저는 초코를 고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마도 얘는 스크롤 조금 올리면 어트리뷰트 중에 커먼 어트리뷰트에 체크드라는 이름의 항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웨디오 버튼 3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스크롤 쭉 올려서 커먼 어트리뷰트 아마 맨 꼭대기쯤 조금만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체크드라는 어트리뷰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찾기 귀찮다라면 그 맨 밑에 깔려있는 ABC 순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C 해서 체크드 찾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체크드, 우리 지금 제 조건식에 밀어 넣을 수 있었던 거 생각해보면 얘는 아마 true 또는 false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공란으로 돼 있고 아마도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얘가 공란이면 체크 안 한 걸로 false로 간주하도록 지정되어 있나 봅니다. 우리는 레디오 버튼 여러 개들 중에 딱 하나만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true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초코에 점이 찍혀 있는 상태로 사용자가 고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자,
초코를 이미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아마 여기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에 0칼로리라고 지금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자, 초코를 지금 점을 찍긴 했는데 점을 언제 찍었냐? 앱을 켜기 전부터 미리 사용자 입력 받기 전부터 이미 찍혀 놓은 상태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칼로리 계산을 언제 하냐? 앱을 딱 처음 켜서 이런 것들 다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칼큘레이터를 호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아직 한 번도 클릭을 안 했으니까 계산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얘네들도 다 텅텅 비어있는 0칼로리로 튀어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처음에 초코가 선택돼 있고 따라서 초코가 선택된 거에 해당하는, 다른 거 체크 안 돼 있는 거에 해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0칼로리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앱을 처음 켰을 때도 칼큘레이터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java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앱에서 계산은 뭐냐는 칼큘레이트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우리가 다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산을 언제 하냐는 현재 체크박스 또는 레디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칼큘레이트 내용물을 실행한다, 칼로리를 계산한다와 같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앱을 딱 처음 켜서 뷰들 다 만들어서 화면 표시하기 시작할 시점에 그때도 칼큘레이터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우리 목표고,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컨텐트 뷰까지 다 끝난 시점, 요 onCreate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세컨텐트 뷰 요거 호출하면 이제 뷰들 실제로 인스턴스 만들어 가지고 화면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칼큘레이터까지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스타트한다와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Shift F10 누르시면 앱 딱 처음 켜자마자 초코가 선택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300칼로리라고 맨 밑에 예쁘게 표시된 상태로 사용자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자명한 내용이니까 굳이 직접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함수 정의 많이 적어봤죠? 함수 호출식 많이 적어봤잖아요. 그 당시에 봤었던 게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자바 동네, 자바 프로그램 구성하는 동네에서도 잘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켠 김에 보면 시작부터 초코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300칼로리입니다 라고 계산까지 끝내서 프로그레스 바랑 텍스트 뷰에 각각의 어트리뷰트도 잘 지정된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두고,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나를 추가로 받아볼게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 과제에서도 쓰게 될 거니까 다시 일단 .xml 파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시럽을 우리 아이스크림에 얼마나 추가할 거냐를 사용자한테 물어보기 위한, 입력받기 위한 뷰를 추가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는 직접 사용자가 키보드로 300 입력하면 300ml를 주입한다와 같이 한 통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글자 적는 칸을 마련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 가셔서 텍스트를 보시면 우리 이전에 텍스트 뷰 지금 열심히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 플레인 텍스트라는 친구, 적혀 있는 친구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내려가시면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 적절하게 세팅되어 있는 에디 텍스트를 여러분이 골라서 내 앱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버라고 적혀 있는 거를 들고 오셔서, 뭐 밑에 세 가지 베리에이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시럽을 마이너스 200L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버라 적혀 있는 거 끌고 와서 역시나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트 어디 갔어? 요거트 잘 된 것 같고, 왼쪽 기준 잘 된 것 같고, 얘 딱 달라붙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에디 텍스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도 조건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너비를 화면을 전체 차지하도록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마취는 16만큼 놔두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자, 그래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화면 전체에는 지금 뭐 텍스트 뷰 하나, 체크박스 3개, 프로그레스 바 하나, 그 다음에 웨디오 그룹 하나랑 에디 텍스트 하나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웨디오 그룹 안에 이제 웨디오 버튼 3개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다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디 텍스트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에디 텍스트니까 ET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이제 시럽을 몇 밀리리터를 넣을 거냐를 입력받을 거니까 시럽량 정도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가 그걸 클릭을 했다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한다거나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언제 칼로리를 재계산해야 되냐라면 에디 텍스트에 적혀 있는 글자가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예를 들면 300 이런 식으로 세 글자를 적거나 하면 그때 이제 칼로리를 재계산해서 아, 시럽은 300ml구나, 몇 칼로리 추가해야 되는구나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지금 열심히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고 있는 언클릭 이벤트랑은 다르게 요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거는 .xml 파일에서는 못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슬프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java 파일에서 그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xml 파일에서 에디 텍스트 하나 지금 추가해 놨어야 되고 그 에디 텍스트 위치 가로 세로 조건 잘 지정해 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걔 아이디 et 언더스코어 하고 적당한 글자들로 지정을 해둔 상태에서 다 됐다면 .java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주석은 저만 칠게요. et 언더스코어 시럽량 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여러분 안 치셔도 됩니다. 변경될 때마다 calculate를 호출하도록 이벤트 핸들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게 .xml 파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지금 .java 파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et 언더스코어 실업량 id가 et 언더스코어 실업량인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를 들고 와서 걔의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맨날 하던 그거를 일단 먼저 적어 봅시다. 그래서 edit 선언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에디 텍스트 골라주시고 et 언더스코어 실업량은 find view by id 해서 r.id. et 언더스코어 하면 알아서 이름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잘 적어주시고 얘 왜 오르니? 사라졌어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선언 잘 적어두셨다면 이제 요 새로 정한 이름에 담겨 있을 테니까 거기다 점 찍고 add text 정도까지 치면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는 게 목록에 뜰 겁니다. 얘를 일단 고르고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얘는 메서드 이름인 것 같아요. 메서드 호출식을 우리가 구성하는 셈이 되고 괄호 안에 지금 뭐 텍스트 와처라는 걸 하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행합시다. 일단 지금은 new를 적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아까 봤던 그 이름 텍스트 와처라는 이름이 일단 목록에 뜰 거예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자동 완성이 아니면 치지 못할 법한 엄청나게 길다란 코드를 대신 적어줍니다. 그 안에는 지금 메서드 정의가 지금 3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뭔가 좀 막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준 것 같고 등등등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런가 보다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정의 3개를 일단은 자동 완성해 줬는데 before text changed, on text changed, after text changed 이렇게 3가지를 메소드 정의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3가지 다
우리가 지금 에디 텍스트에 대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금 연결될 예정이다라 보면 돼요. 그래서 에디 텍스트 붙잡고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 키보드를 쳤을 때 그걸 에디 텍스트에 적용하기 직전에 적용하는 동안 아니면 적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각각의 세 가지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막 뭐 한글 같은 경우는 키보드 칠 때 기역 적고 아 적고 하면 그냥 그 두 글자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전에 기역을 쳤었다면 이번에 아 키를 입력했다면 가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작업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디 텍스트의 글자를 따박따박 매번 새로운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컴퓨터 동네에서는 뭐 우리가 영어 쓰는 게 아니라 한국말 쓰니까 훨씬 더 밀접하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 키를 눌렀다면 막 그런 거 여러분 다루고 싶다라면 여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숫자 입력 받는 거기 때문에 뭐 300 해서 새로 0이란 글자가 들어왔냐 그렇게 글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이 끝날 때마다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변경 전이나 뭐 변경 과정 자체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글자가 바뀐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다에 해당하는 After Text Changed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얘는 언제 호출되냐면 에디 텍스트, 사용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에디 텍스트에 적혀 있는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 그 글자들이 이전이랑 달라졌다면 달라진 직후에 이게 호출될 겁니다. 원래 30 적혀 있었는데 0 한 글자를 쳐서 300이 됐다면 그 300이 된 상태로 우리한테 호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별거 없어요. 계산하면 됩니다. 늘 하던 그 계산을 이때도 한다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calculate 호출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세미콜론 알아서 찍어주니까 엔터만 잘 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는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직후에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고 따라서 calculate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계산 결과를 프로그레스 바 등등에 반영하는 것까지 한 큐에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결국은 클릭이 끝난 다음에 호출되는 거잖아요. 자, 클릭은 눌렀다가 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뗀 다음에나 호출이 됩니다. 누르는 동안은 호출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사실은 어떤 버튼에 대해서 사용자가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도 언클릭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이벤트 핸들러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버튼 그 부분을 눌렀다면 이 버튼의 그림을 눌린 그림으로 바꾼다와 같은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사실은 지금 뒤에 이미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글자들 다루는 거고 따라서 변경 직전에 변경하는 도중에 또는 변경이 다 끝난 다음에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에디 텍스트의 글자가 변경될 때마다 calculate를 호출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앱에서 계산이라 함은 에디 텍스트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들고 와서 실험량을 칼로리에 적용한다에 해당하는 코드는 현재 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고치면 다시금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alculate로 넘어왔어요. 이제 usage 쓰는 3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 적용하는 부분, 체크박스 적용하는 부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에디 텍스트 적용하는 부분까지 밀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 초코맛으로 할 거냐 정했고 그 위에 토핑까지 다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량 얼마냐에 따라서 적당히 곱셈 해가지고 밀어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역시나 늘 적었던 그 선언을 먼저 적어야 돼요. 실험량은 find view by 해서 id.et_하면 탭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끝납니다. 자, 일단은 저만 칠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칼로리스, 이건 저만 칠게요. 더하기는 시럽량 곱하기 시럽 1ml당 칼로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시럽 1ml당 몇 칼로리를 할 거냐, 그건 우리가 그냥 여기다 숫자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곱하기 3 같은 걸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실험량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는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에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고쳐가지고 실험량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일단 우리가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저만 칠게요. 를 하면 아쉽지만 얘는 오류가 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파이썬 할 때도 자주 느꼈던 거죠. 사용자가 인풋 해가지고 사용자 입력 받았을 때 사용자가 3하고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3 한 글자짜리를 입력한 거잖아요. str 형식 값을 입력받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으면 나는 숫자 3을 내 손에 얻고 싶다라면 그때 아마도 여러분 int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걸 해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또 계산을 해서 숫자 3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바에서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칼로리스에 더할 거예요. 더하기는 해서 다시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의 getText까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대문자 i를 적고 좀 기다리면 인티저라는 형식 이름을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인티저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시고 점 하면 parseInt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그 안에 getText 호출식을 적어주시고 거기다 한 번 더 점을 찍고 to까지 적으면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좀 엄청 복잡해졌는데 좀 엔터를 쳐서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적은 셈이에요. 칼로리스에 더할 건데 우리의 목표는 요 실험량,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에 적혀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 글자들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300 적혀있으면 300이라는 숫자를 지금 계산 결과값으로 뽑기 위한 수식입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모든 이름들 다 자동 완성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앞글자만 적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밀리리터를 집어넣을 거냐를 얻은 셈이 되고 거기에 1ml당 몇 칼로리로 칠 거냐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럽 1ml에 몇 칼로리입니까? 여러분 뭐지?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나? 아까 얘기했던 그 3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내 시럽은 강력한 시럽이니까 30칼로리 해야지 해도 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시럽에 대한 칼로리가 계산됐으니까 그거를 위에 끼얹어주고 세미콜론 찍으면 돼요. 하면 이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제 에디 텍스트니까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진짜 키보드로 숫자 입력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다양한 숫자들을 입력을 해보세요. 왕년에 저는 어떻게 이거를 지난 시간에 다 끝냈을까요? 점점 노화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중년 미드레이지가 됐어요 지금. 물론 그때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준비한 내용만 쫙 설명하고 이해할 사람 이해하시고 알아서 집에 가세요 이러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자꾸 중간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AP5가 스톱드 멈춰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오픈 앱 어게인 다시 열기 하면 무려 다시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P5 계속 멈추는데요. 이제는 다시 해보는 게 아니라 앱을 닫기 버튼밖에 안 나와요. 닫아버리시고 그래서 뭐지? AP5 다시 열면 또 꺼질 겁니다. 지금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아마 근데
궁금해서 저만 한번 해볼게요. 아마 파이썬도 이게 마찬가지일 건데 int 괄호열고 닫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 한 글자 집어넣으면 숫자 3 튀어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0글자짜리를 집어넣는다면 오류가 뜰 겁니다. 0글자에 해당하는 int 값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edit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0글자인 채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는 0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에다 3을 곱해서 더한다고 해놨는데 앱을 딱 켜자마자 근데 0글자니까 여기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러분 이제 과제를 하다가 보면 수많은 오류들을 보시게 될 건데 아마 저 오류가 잘 튀어나올 겁니다. 나왔네요. 뭐 이리 길어.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다가 뭔가 앱이 중간에 막 꺼진다 그러면 맨 밑에 깔려있는 메뉴들 중에 로그캣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나무 몽댕이 고양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어서 이 친구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 앱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한테 마지막으로 나 죽어가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전달했던 내용을 맨 밑에 스크롤 쫙 내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아마 슬픈 내용이라면 빨간 글자로 돼 있을 거예요.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게 좀 되게 다양한 컬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대부분 상황에서 앱이 딱 꺼졌다 로그캣 딱 바로 까서 스크롤 좀 내리면 이런 느낌의 빨간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액티비티, 우리 화면 구성을 시작을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원인 보면 0글자짜리 입력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int 값을 바꾸려는 중에 털렸습니다. 그래서 pass int 하다가 털렸습니다. calculate 하다가 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일 이름들 중에 여러분이 적은 아마 메인 액티비티겠죠. 당분간 메인 액티비티 좀 잡아 89줄에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 때 요 링크 같아 보이는 걸 클릭하시면 오류가 발생한 그 자리를 바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9줄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라디오 버튼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 우리는 딱 앱을 처음 켰을 때는 실험량을 0칼로리인 채로 시작하도록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고 싶다면 다시 .xml 파일로 돌아와서 이 edit 텍스트 선택하시고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0 한 글자를 적어 놓고 스타트 하도록 하면 되겠죠. edit 텍스트 고르시고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0 한 글자 적어 놓은 상태로 Shift F10 누르면 이제는 처음에 시럽 0ml로 간주해서 계산 딱 끝내고 그럼 아마 300칼로리라고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사용자가 이제 백스페이스라든가 누르면 바로 앱이 꺼지긴 하는데 아무튼 가능은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다라면 그건 이제 미리 준비해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 integer.pass int 하기 전에 또는 여러분 파이썬에서 이제 int 괄호 열고 닫고 하기 전에 이게 0글자냐 먼저 확인하는 게 가능했었죠. 자바 동네에서도 그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놓으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는 앱이 정상적으로 켜졌고 0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10ml, 100ml, 110ml가 됐어요. 110ml 이런 식으로 직접 실험량을 변경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안돼 이러지 마. 저는 지금 이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이라 진짜로 제가 손으로 얘를 누르면 가상 키보드를 띄워줍니다. 여러분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본인 인증 같은 거 할 때 전화번호 입력할 때는 그때는 일반 키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막 튀어나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에디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상 키보드를 만약에 꺼낸다면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를 꺼내줍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노트북 키보드 막 알파벳 같은 거 열심히 눌러도 여기 입력 안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지금 ABCD 이런 건 입력하고 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자 지금 600칼로리잖아요. 여기서 0 하나만 더 입력하면 3300칼로리. 0 하나를 더 입력하면 요즘 오류가 나는군요. 그래요. 우리가 시럽을 방금 전에 거의 톤 단위로 들이부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레스 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칼로리가 치솟으면 그때는 또 앱이 꺼지게 될 거예요. 뭐 지금 우리 간단한 버전이니까 이 정도만 써주도록 합시다. 10ml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거 바닐라 누른다든가 아니면 아몬드 칩을 추가한다든가 바나나 칩을 추가한다든가 와 같이 조절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까지 하면 이제 지난주에 해야 될 내용 남은 거의 4분의 3 정도를 한 셈이 돼요. 8분인데 지금 쉬는 게 낫겠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이러다 시험 9주차에 보게 생기긴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막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아무튼 지금 9분이니까 21분을 쉴게요. 그래서 4시 반에 재개를 하도록 할게요.